자, 시스템 B기에 지금 철거 작업 진행되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들 보이는 거고요. 중간에 좀 휘어진 데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휘어져서 자칫 작업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현장 뭐 추락 주의, 이 낙마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현수막이 거쳐져 있는데 진짜 놀란 상황이죠. 놀란 상황이 펼쳐져서 현재 이제 마무리 작업들, 철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역시장 강기정입니다. 세계가 AI 조건 경쟁한 창인인데 개헌과 파격적으로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 그동안 수많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거의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그런 날씨.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들 있는 그대로 날것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이 대학을 간 아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이 장학금.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 등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은 이 학비 면제. 3등급부터 5등급은 뭐 200 얼마? 그 다음에 뭐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딱 되고 있는데 이 9등급까지 구간이 나눠져서 이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9등급은 50만 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런데 저는 이 170만 원, 180만 원, 이 정도 사이에 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받게 됐다. 일단 서울로 대학을 보내게 되니까 이 돈들이 많이 좀 들어가거든요. 일단 먹고 자고 뭐 쓰는 돈들, 책값들. 그래서 서울로 보내면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 다행히도 남도학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 자녀들 또 대학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남도학 속의 혜택이 좀 많더라고요. 뭐 집값이라든가 식비 이런 게 해결되니까 지금 공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전화가 잘 안 됩니다. 전화 안 합니다. 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간 아들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는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옵니다. 뭐 저도 이제 잘 연락 안 하고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 영화 좀 보게 됐는데 넷플릭스 그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 엊그저께 그 완별편까지 다 보고 왔거든요. 눈물이 좀 찡하면서 우리 살아왔었던 근현대사의 그런 이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들, 우리 또 시골의 느낌들, 정서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들의 이 장학금 소식들,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가게, 경제, 재정에 큰 보탬이 좀 될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방송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요. 현재 구독자 오늘 4월 10일인데 16,955명. 여기서 이제 45명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45명 중에서 한 분,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시면 한 분만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면, 1000단위 숫자가 또,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독해주시고 또 가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 오늘 준비한 소식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공사 관계자 인터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안전 작업들 마무리하고 있고 안전 강화를 한다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뭐 신탁사들도 온 것 같고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아파트 화정 아델리움 57 여기가 이제 대형 평수고 집값이 한 18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들었던 직원들 말 들어봤더니 이 사고 소식도 놀랐지만 또 완판됐다는 소식도 저는 몰랐는데 그 소식도 좀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서인주였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아델리움 57, 이 화정동, 이 아델리움 57, 이 브랜드가 좀 하이엔드 브랜드, 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곳곳에서, 이 세대수가 30세대 정도 안 됩니다. 뭐, 20에서 30세대 정도 되니까, 소규모, 이 땅에 이제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한국건설이 부도가 났죠. 법정 관리, 부도는 아니고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돼서, 운영되는 현장들이 좀 넘어가는 현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화정동 한국 아델리움 57
이 현장 소식입니다. 한번 뉴스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낮 12시 30분 이 현장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시스템 비계, 그 외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비계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낙하물도 좀 떨어지고 사고가 크게 날 뻔했었죠. 광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학동 철거 현장 이 사망자 사고가 나왔었고 한 3, 4년 전에는 바로 근처 여기 화정동 이 사고 현장에서 걸어서 3분 한 500m 그 반경 내에 있는 화정 아이파크 요거 이제 타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이 있는 그런 사고가 나타났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중대재해, 안전 문제, 도덕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 되게 뜨는데 이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타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외벽 이 마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자칫 큰 사고가 이어질 뻔도 했었죠.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교통방송 오늘 생방송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시죠. 오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화정 아델리움 호텔 프레스티지 1단지 신축 공사 현장. 어제 여기서 시스템 비계가 휘어지고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런 대형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이 사고,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우려가 제기돼서 오늘 현장의 모습들 카메라 좀 담아보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매거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튜브로 광주 교통방송 검색하셔서 남도 매거진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딱 하나의 뉴스만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목요일에 만납니다. 서 기자가 선택한 오늘의 뉴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우리 서 기자님이 준비한 뉴스에 더욱더 집중을 좀 해주실 텐데, 네. 자, 어제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그 시설물이 좀 휘어지고 구조물이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겠어요? 예, 오늘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생생하게 눈으로 귀로 직접 보고 듣고 왔는데요. 예. 좀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델룸 57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외벽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비계라고 있어요. 그 구조물인데 네. 이게 이제 휘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부 그 기자재들 구조물들이 좀 낙하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좀 쉽게 좀 입지를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이 자리가 청기와 여기 그 주유소 거기로 지금 알려졌던 곳인데 어딘지 알겠어요. 예,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우리 이제 광주 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 바로 거기 근처라 인근이에요. 맞아요. 인근에 계셨던 분들 또 광주 시민들은 이제 충격이 컸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이 대형 인명 피해라든가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광주는 학동 철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시겠지만 화정동 붕괴 사고 이것 때문에 대형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곳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네. 놀란 가슴들을 많이 좀 쓸어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굉장히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다행히 그때가 점심 시간이잖아요. 예. 12시 30분 작업자들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잠깐 비워두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사고 나는데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또 이게 진짜 이게 한참 사람들 많이 다닐 시간대라든가 이런 상황이 그럼요. 됐으면 정말 아찔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지는 점심을 안 드시고 뭐 이제 내가 일찍 또 와서 예. 뭔가 그 나머지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네, 사고가 발생한 현장 뭐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고는 하셨는데 예. 뭐 어느 정도 짓고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아파트가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 이제 고급 주거단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8세대를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이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네. 준공 예정 시기는 이제 오는 7월이니까 뭐 완공까지는 얼마 안 얼마 남은 안 상황이죠. 남았네요. 예. 그래서 2022년 7월에 착공해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85%, 거의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당시 현장에서는 4월 중으로 이제 예설된 가설 구조물 안전 점검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일부 비계 하단부에 대한 보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관할 기관인 서구청에서는 이 작업자가 일부 비계 구조물 간
연결고리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조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좀 미흡하게 하거나 좀 부족한 사과가 나가지면서 이 하중에 가해지면 밑에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어. 가서 보면은 조금 이제 아찔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계라는 구조물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음.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비계는 이 작업자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 이렇게 공사할 때 외벽 작업을 높은 데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단 방식 같이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자들이 밖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발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건물 밖으로 임의로 해놓은 거. 예, 그렇게 이제 아하. 갖춰진 구조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치를 안 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 조사도 해야 될 거고 관련 처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죠? 일단 어제 그리고 또 오늘도 그 현장에 관할 기관들 또 이제 건설 아파트 그 현장을 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거든요. 네. 인허가 기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대주단 사업 부서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도 거기 가서 335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서구청에서는 어제 오셨거든요. 예. 또 내일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상 문제들 주의 조치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 해당 건설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비계 전체를 철거하고 있었어요. 오늘 막 철거 막 뜯어내고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공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지금 뭐 완공이 지금은 뭐 85% 수준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뜯어가지고 재시공하고 있다. 예. 처음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벌금 또 과태료도 맞게 되거든요. 음. 근데 돈을 떠나서 만약 여기서 목숨을 잃거나 그렇죠. 다쳤으면 엄청 큰 뉴스가 될 뻔했죠. 맞아요. 안전 불감증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도 계속 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난 5일에는 여수 거북선공원 인근 지상 5층 규모의 사우나 건물 이걸 이제 해체하는 과정인데 외벽이 또 무너져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주차된 트럭을 덮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당연히 파손됐고요. 또 지난달 25일에는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2층 규모의 한의원 건물 이것도 이제 뭐 철거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거 뭐 작업하고 좀 안전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잔해물이 딱 덮쳐가지고 인도도 이게 무너졌고 또 작업자도 다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이 고용노동부가 이런 통계를 하거든요. 중대재해 처벌 이런 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총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5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망자도 좀 늘어났다가 좀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분들이 안전해야 될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또 가족들의 또 피해 눈물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나면 그때만 또 바짝 신경 썼다가 사람 마음이 좀 해이해졌다가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맞아요. 예. 아니 또 직접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생생하게 좀 와닿는데 네. 그러면 뭐 우리 시민들께 안전에 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이제 광주도 크고 작은 건설 현장,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간을 줄여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들이 또 회사의 그 눈앞에 그 돈들 이렇게 비용들 이익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이렇게 하면은 그 단추도 우리 옷은 집을 때 단추를 제대로 담궈야지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잘 끼워야지. 그렇죠. 나중에 하면은 다시 풀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우리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붕괴 사고에 대한 그 리스크, 트라우마 맞아요. 이게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그럼요. 현장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일단 시행하시는 이 건설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라도 이 안전 불감증 나 하나쯤이야 뭐 이거 괜찮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맞아요. 주변에서도 감시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경각심을 좀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인주 기자와 목요일에 만난 오늘의 뉴스 광주 건설 현장 구조물 추락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후보 중 하나고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조기 대선 6월 3일 그 가능성들이 좀 높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들이. 이재명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가 오늘 이제 어떤 그 공약을 광주 전남 발표를 했냐면
호남에 1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AI 시범 도시를 호남에 만들겠다. 이 광주가 일단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첨단 3지구 AI 사업의 거점 이 도시, 첨단 3지구 개발 사업들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함께 짓고 있고요. 나머지 블록들도 후반 건설이 좀 들어갔어요. 6, 7, 8 블록.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도 있지만은 이 산업으로서 봤을 때 AI 산업 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국책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공약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AI 데이터 센터 짓기 전에 거기서 이제 공약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모자 쓰고 있는 데서 만나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AI 산업들 적극 육성하겠다. 공약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단계 가고 2단계에서 좀 삐걱삐걱 되고 있고 AI 산업이 광주, 호남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나도 AI 하겠다. AI 뜨고 있으니까 나도 AI, 너도 AI, 여기저기서 AI. 국가 예산은 한정적이에요. 이걸 뭐 서로 뜯어먹고 나눠먹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 장차관들이 따질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가 AI 시범도시 호남에 10조를 뿌리겠다. 예, 그런 이제 공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약이라는 게 예산을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하고 계획들 맞춰가지고 단계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10조의 예산이 얼마큼 지역에 녹아 들어갈 것인가, 이 10조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에, 어떤 수기 과정 걸쳐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좀 지켜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주 AI 시범도시, 아마 이 전남의 기업도시 같이 연결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공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담양 군수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그 당시에 당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담양, 장날에, 읍내에 다 왔어요. 국회의원들. 살다 제 고향이 담양인데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담양 장날에 그 조그마한 거기에 와가지고 군수 후보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 바로 내가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면서도 참 이게 군수 선거에 이렇게까지 와서 참 나라가 이렇게 좀 되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조국혁신당 후보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예전 같지 않구나. 이게 무조건 이제 민주당 보고 투표하는 시대는 끝나가야 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좋은 후보, 또 다른 당의 좋은 후보, 정책이라든가 인물, 이런 거 보고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성숙도가 우리 지역에도 이루어져야지 광주, 전남의 경제 또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호남 민심 챙기기 공약에 이제 힘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AI 산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광주는 AI 산업으로 좀 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권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실제로 이제 얼마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질 것인가. 제가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광주시에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여기 이제 있어요. 기자들을 또 오픈한 미디어데이 한다고 하니까 현장 좀 둘러보고 그때 가게 되면 첨단 3지구 구석구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몇 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호남 공약으로 광산업 지원 정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5, 16년 된 것 같은데요. 20여 년 전부터 그게 마련해서 그 돈들이 1조 가량이 이 광주, 특히 첨단에 뿌려졌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식당, 술집, 모텔 이런 게 정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근데 광산업이 10년 사이에 거의 이제 거의 사장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이제 축소되면서 그 힘들이 동력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AI 산업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또 광주 전남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반 구축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인력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인력 구축. 또 정주 여건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뭐 돈만 많이 준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이 일하고 구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복합 쇼핑몰 그리고 코스트코 첨단 3지구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은데 이거를 누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만들어서 정말 이제 광주 전남역에 AI 산업이 이 대한민국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기업들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창업 한 1000개 기업 중에서 한두 군데가 성공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 같습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같이 좋아지겠죠. 첨단 3지구뿐만 아니라 광주의 부동산, 인구가 유입되고 두뇌들이 오고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 초석 뭐 누가 되든 간에 이 광주는 AI 시범도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얼마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눈을 뜨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